페라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폭락했고 이는 2015년 이후 최악의 날입니다. 존 엘칸 회장이 거의 개인적인 호소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페라리와의 연결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마라넬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시장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융 조치가 포뮬러 1과 페라리에 미칠 동기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스포츠 관점에서 페라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불에게 우려되는 맥스 베르스타펜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앞서 나갈 것이며 그들은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는 메르세데스의 주요 경쟁자인 레드불과 함께하는 포뮬러 1 드라이버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알렉스 팔로우와 잭 브라운 사이의 법적 문제, 즉 맥라렌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라리에 관한 허버틀의 매우 중요한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지원을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페라리가 새로운 경제 전망을 발표한 자본시장의 날 행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매출은 2025년에 71억 유로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최대 90억 유로에 이를 것이며 같은 기간 동안 최대 36억 유로의 수익을 올릴 것입니다. 확실히 견고한 숫자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야심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인 폭락입니다. 실제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페라리 주식은 단 하루 만에 15% 하락했으며 2015년 증권시장 데뷔 이후 가장 큰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과 페라리 팬들을 흔들리게 만든 충격입니다. 사실 어제 발표된 내용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페라리가 흔들리는 동안 서킷에서는 상황이 양면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마라넬로 브랜드가 인내 경주 세계에서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499피로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3연승을 거두었습니다. 브랜드의 기술적 가치와 스포츠 전통을 다시 한번 입증한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포뮬러 1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르네상스의 상징으로 도착한 루이스 해밀턴은 첫 해에 실망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SF-25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페라리는 이제 5번의 그랑프리에서 포디엄에 오르지 못했으며 이는 팀이 아직 레드불과 맥라렌과 싸우기 위한 필요한 일관성을 찾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존 엘칸이 침묵을 깨뜨립니다. 페라리에 대한 나의 열정은 개인적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헌신은 회장으로서 대주주로서의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페라리를 평생의 열정으로 사는 사람으로서의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약속처럼 들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페라리의 고유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 엘찬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처럼요. 우리는 쉬운 순간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페라리는 여전히 자부심, 정체성, 그리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베네데토 비냐가 말했습니다. 포뮬러 1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며 이는 우리 팬들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 경주에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자 월드 챔피언십은 2008년에 있었고 마지막 드라이버 월드 챔피언십은 2007년에 키미 라이코넨과 함께한 것을 고려하면 특히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숫자 뒤에 있는 도전은 미래에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하루에서 드러난 것은 명확합니다. 페라리는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국가의 상징이며 모든 성공이나 실패는 엄청난 감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의 폭락은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이는 꿈으로 사는 브랜드의 취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칸과 비냐가 열정과 고유성을 이야기하는 동안 팬들은 단 한 가지를 기다립니다. 페라리가 포뮬러 1에서 다시 승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페라리가 최고 자리에 오르면 시장도 다시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날은 페라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날이 되어야 했지만 금융 대지진으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페라리는 어제 첫 100% 전기 페라리를 공개했지만 증권시장은 최악의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1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폭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장을 흔들었을 수 있을까요? 수년간의 기다림, 발표, 그리고 미스터리한 프로토타입 이후에 페라리는 첫 완전기 자동차를 공식화했습니다. 78년간의 경주 전통에서 첫 번째 완전 전기 페라리가 탄생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에서 공학적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프로젝트 출시에 동반되는 시작입니다. 기술, 우수한 재료, 디자인이 완전히 자체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페라리가 설계한 후방차 축은 93%의 효율로 210kW를 제공하며 킬로그램당 3.23kW의 전력 밀도를 달성합니다. 트랙션 디스커넥트 시스템은 후방 구동으로 부드럽게 전환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경주용 자동차 솔루션이지만 전기 세계의 페라리의 감각을 가져오려는 목표입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모터스포츠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디자인으로 개발된 영구 자석 동기 모터에 있습니다. 각 모터는 즉각적인 응답과 각각의 바퀴에 대한 독립적인 지능을 갖추어 마라넬로의 완전히 새로운 전력 관리 방식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매력은 발박 배열 구성의 로터이며 이는 포뮬러 1에서 가져온 솔루션입니다. 토크 밀도를 최대화하고 전체 무게를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4개의 모터, 4개의 연결된 두뇌, 하나의 목표.
도움 없이도 페라리의 운전 감각을 주고 같은 기계적 폭력을 지니게 한다. 배터리는 최대 0.5메가와트의 전력을 흡수할 수 있어 슈퍼카 수준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열적 타협 없이. 하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페라리가 이야기한 내용이며 객관적인 진실은 전기 기술 수준에서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고객들의 말을 얼마나 들어주었나요? 그의 팬들은요, 시장의 반응은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페라리 주식의 수직적인 붕괴, 밀라노 증시가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전기차의 출범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분석가조차 놀라게 한 수치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전기로의 전환은 위험을 나타내며 브랜드의 인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영역으로의 도약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명확합니다. 소리를 제거하면 영혼도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전점이지만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고객들은 페라리에게서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00% 열적, 100% 기계적인 차를 원하며 세계적으로 기계 분야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페라리가 여러 해 동안 유명해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것입니다. 발표가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중요한 사람들이며 페라리의 판매를 가져오고 따라서 영상 초반에 많이 언급된 매출을 가져오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페라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을지 봅시다. 토니 허버트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페라리가 정말로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리스트의 첫 번째 이름은 운전자가 아니라 크리스찬 호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의견을 말하는 영국의 전 운전자는 호너가 레드불을 공식적으로 떠난 후에 까발리노의 미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의 말은 마라넬로 경영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강타합니다. 호너는 자유로워졌으며 이는 최고 경영자 시장에서 드문 기회입니다. 몇 달간의 긴장 후 레드불은 크리스찬 호너와의 최종 결별을 발표하며 거의 20년 동안 이어진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현대시대에서 가장 성공적인 팀 리더는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로워졌으며 2026년 여름 이전에 이미 다른 팀에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인물에게는 놀랍도록 짧은 가든링 리브 후에 이는 포뮬러 1 세계에서 드문 기회입니다. 허버트에게 있어 페라리는 이것을 놓칠 여유가 없습니다. 페라리의 주요 목표는 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차가 속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페라리는 적합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영국의 의견가에 따르면 문제는 르클레르도 아니고 해밀턴도 아니며 기술 방향도 아닙니다. 밀턴 케인즈에서 호너가 했던 것처럼 승리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리더가 부족합니다. 에이드리언 유이가 맥라렌을 떠났을 때 바로 호너가 그를 설득하여 레드불 프로젝트에 합류시켰으며 그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유이가 숨을 쉬고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유이를 적절한 조건에 놓으면 그에게서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볼 만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페라리의 관리하에서는 여전히 통제와 창의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는 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레드불이 보여주는 것처럼 큰 성공은 기술 리더가 완전한 자유를 가졌을 때 탄생합니다. 허버트는 직설적으로 핵심을 찌릅니다. 마라넬로에는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합니다. 적합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할 자유를 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카리스마, 기술적 비전, 관리 능력을 결합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불안정성과 내부 압박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너는 정확히 그런 유형의 리더입니다. 물론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프레드릭 바세르는 최근 페라리와 2028년까지 3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마라넬로에서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인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스텔란티스와 존 엘칸에 의해 강력히 원해졌습니다. 호버트는 경고합니다. 2026년에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다면 무언가가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페라리는 더 이상 중간 시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맥라렌은 다시 앞서 싸우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는 재건하고 있으며 레드불은 호너 없이도 여전히 베르스타펜과 강력한 기술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호너가 페라리에 적합할까요? 생각해보세요. 호너는 거의 유일하게 승리의 사이클을 처음부터 구축할 수 있는 관리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 중심주의를 관리하고 완전한 성공을 이루는 팀을 유지하며 그것을 완벽한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승리하는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페라리가 여전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노 효과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고급 기술자들, 계약이 만료되는 레드불 엔지니어들, 요컨대 많은 사람들이 호너가 이끄는 프로젝트를 따를 수 있습니다. 허버트는 핵심적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라넬로에서는 더 이상 인물의 혁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고방식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호너노트는 낫든 나쁘든 정치적 타협에 굴복하지 않는 앵글로색슨 사고방식을 구현합니다. 그의 작업 방식은 직설적이며 거의 잔인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결과, 명확한 책임감, 그리고 완전한 자율성입니다. 바로 페라리가 자신의 리더들에게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26년은 이번 10년에서 가장 민감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규정, 엔진, 차체 및 공기역학이 완전히 혁신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기화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략적 비전을 가진 리더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때입니다. 페라리가 바세르의 방향을 유지하기로 선택한다면 일관성과 진정한 안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빨간색을 입은 호너의 아이디어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헤르버트가 한 말은 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페라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예산, 그리고 드라이버들. 하지만 여전히 승리하는 현대적인 팀처럼 이끌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크리스찬 호너가 마라넬로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마라넬로가 호너에게 페라리를 운영할 권한을 줄지 여부입니다. 페라리가 최고 관리알리자의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호너는 그가 관리할 포뮬러 1팀에 대해 피라미드 구조를 요구하며 그 프로젝트의 수장이 되고 정권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점을 페라리가 그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호너가 페라리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케발리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페라리 자체에 대해 너무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존 엘칸과 베네데토 비냐에게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잭 브라운도 크리스찬 호너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신 적은 없지만 포뮬러 1은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그들은 몇 년간 숙적이었지만 맥라렌의 수장조차도 크리스찬 호너가 없으면 패독이 덜 흥미로운 곳이라고 인정합니다. 레드불이 지난 7월 크리스찬 호너를 해고한 이후 패독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6번의 드라이버 타이틀과 6번의 제조사 타이틀로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팀 중 하나를 구축한 그는 이제 자유롭고 2026년 초에 종료되는 짧은 휴직 기간 후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호너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그에게 미래의 열쇠를 줄 준비가 된 새로운 팀과 함께 트랙으로 돌아갈 준비를 이미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잭 브라운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그는 포뮬러 1에서 훌륭한 경력을 가졌으며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많은 차를 마시지는 않았지만 이 스포츠에서는 다양한 개성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 스포츠를 진짜로 만듭니다. 크리스찬 호너는 불과 1년 전 레드불을 강타한 스캔들 동안 004년이 잭 브라운을 공격했습니다. 브라운과 호너는 현대 포뮬러 1의 두 가지 상반된 비전을 대표합니다. 호너는 정치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매니저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자신의 팀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잭 브라운은 맥라렌을 더 개방적이고 사업 지향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탈바꿈시킨 미국 기업가로 두 번의 연속 타이틀과 교과서적인 경영을 통해 팀을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둘 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평소에 칭찬을 잘하지 않는 토토 볼프조차도 호너 같은 분열적인 인물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악역을 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포뮬러 1은 가장 선호하는 악당이 필요합니다. 호너는 51세이며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나이입니다. 그는 패독에 남고자 하는 욕망을 결코 숨기지 않았으며 그의 이름은 이미 에스턴 마틴, 캐딜락,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말한 페라리의 레이더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호너가 새로운 프로젝트와 함께 돌아올 가능성도 있으며 아마도 신생 제조업체나 경영 구조를 찾고 있는 팀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가 되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의 복귀는 가장 치열한 경쟁을 다시 불붙일 것입니다. 호너가 패독에 있다는 것은 더 많은 긴장, 더 많은 볼거리, 그리고 더 진정한 포뮬러 1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호너는 현대 시대의 최고의 팀 프린시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세바스찬 베텔과 맥스 베르스타펜과 같은 챔피언들을 관리했으며 두 기술적 시대를 거쳐 레드불을 승리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없이 작동하는 내부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네, 2025년 잭 브라운이 맥라렌과 함께 장면을 장악하고 있지만 다음 장의 이야기가 호너 없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간 세나와 프로스트, 해밀턴과 로즈버그처럼 말이죠. 특정 대결은 하나의 시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맥라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적 혼란에도 주목하십시오. 실제로 팔로우는 잭 브라운에 대해 2천만 달러짜리 사건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스 팔로우와 맥라렌 간의 법적 싸움은 런던 고등법원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간에 나온 증언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긴장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대 뒤에서 이 2천만 달러 이상의 소송에는 깨진 약속, 포뮬러 1의 꿈, 그리고 패독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를 흔들고 있는 내부 전쟁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스페인 인디카 챔피언 알렉스 팔로우이며 미국 장면에서 가장 강력한 재능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팔로우는 맥라렌이 포뮬러 1의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계약한 것을 발견했을 때 실망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의 것이 되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팔로우는 포뮬러 1에서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맥라렌과 계약을 맺도록 설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호주인 피아스트리가 팀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22년으로 돌아가서 팔로우는 인디카에서 달리기 위해 맥라렌 레이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여전히 칩 가나시 레이싱과 계약 중이었고 그들이 갱신 권리를 행사하고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는 팔로우가 맥라렌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과는 이제 워킹팀은 2,07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스폰서십, 서명된 보너스,
그리고 다른 드라이버를 위한 교체 비용을 계산한 막대한 금액입니다. 판사들 앞에서 팔로우는 분명했습니다. 나에게 유일한 매력은 포뮬러 1이며 최고 카테고리이고 항상 나의 꿈입니다. 파일럿은 잭 브라운과 그의 매니지먼트로부터 가치가 증명되면 포뮬러 1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에 피아스트리가 유명한 게시물을 올려 알파인과의 계약을 부인하고 맥라렌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을 때 냉담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팔로우는 법정에서 매우 걱정하고 화가 나고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니저들에게 잭과 대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요청했고 잭은 2023년에 이미 빠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잭 브라운은 피아스트리의 도착이 팔로우의 미래 가능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팔로우 팀을 안심시켰습니다. 팔로우는 피아스트리가 2024년 나와 비교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팔로우에게는 중요한 순간이 있었는데 맥라렌 기술센터 근처 비버브룩 호텔에서 잭 브라운과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 만남에서 두 번째 증언으로 브라운은 피아스트리를 고용한 것은 그의 결정이 아니고 이전 팀의 수장인 안드레아스 세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파일럿은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헬무트 마르코에게 레이싱 불스에서 가능한 자리 때문에 연락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옵션은 팔로우에 따르면 잭 브라운이 헬무트 마르코에게 직접 전화하면서 협상이 결렬될 때까지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맥라렌은 모든 비난을 부인합니다. 잭 브라운은 팔로우에게 2023년이나 그 이후에 포뮬러 1 자리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맹세하며 절대 그를 착각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옵션일 뿐이며 파일럿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를 위한 계획 B, 피아스트리가 기대해 미치지 못할 경우를 위한 계획 C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맥라렌은 팔로우와의 균열이 총 2070만 유로의 실질적인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항상 중간에 있습니다. 팔로우는 맥라렌에 배신당하고 결코 쓰여지지 않은 약속으로 속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맥라렌은 그가 방해 수류탄을 던져 팀의 명성을 훼손하고 상업적 협상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난합니다. 이제 영국 법원이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이 2천만 달러가 실제로 지불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해밀턴이 오스카 피아스트리에게 준 조언도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특히 챔피언십의 이 마지막 부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회 세계 챔피언인 루이스 해밀턴은 세계 타이틀 경주에서 오스카 피아스트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자리도 양보하지 마세요. 5단어지만 아주 무겁습니다. 현대 역사에서 가장 강렬하고 파괴적인 싸움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온 조언입니다. 해밀턴 대 로즈버그. 그리고 이제 그 조언은 맥라렌 내에서 같은 상황에 처한 젊은 파일럿에게 경고처럼 들립니다. 2025 시즌이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6경기가 남았을 때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단 22포인트 차이로 갈라져 있습니다. 노리스가 7승, 피아스트리가 5승입니다. 맥라렌은 이미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차지했지만 이제 패독은 한 가지를 압니다. 이제부터는 장갑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파파야루는 없고 세계 타이틀은 이전보다 더욱 개방적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막을 팀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 전야 그랑프리 전의 기자들은 해밀턴에게 피아스트리에게 줄 조언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진지해지며 말했습니다. 어떤 자리도 양보하지 마세요. 그것이 알아야 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해밀턴이 같은 타이틀을 목표로 팀 동료와 함께했던 순간을 가리킵니다. 2016년 그의 로즈버그와의 싸움은 메르세데스를 2개로 갈라놓았고 그 이후로 팀이 2명의 선두 파일럿을 관리하려고 할 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끝납니다. 내부 전쟁. 그래서 해밀턴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조언입니다. 타이틀을 위해 싸울 때는 모든 점수가 중요합니다. 포뮬러 1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존경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얻어야 합니다. 잭 브라운과 안드레아 스텔라의 맥라렌은 지금까지 내부 경쟁을 잘 관리하지 못했으며 여러 번 오스카 피아스트리를 희생시키며 랜도 노리스를 우대했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듯이 팀이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2016년 메르세데스나 2018년 리카르도와 페르스타펜 사이의 레드불에서 발생한 것처럼입니다. 포뮬러 1에서 챔피언과 2위의 차이는 결정, 단일 기동, 양보된 위치입니다. 해밀턴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아부다비 2021을 기억하고 2016년 자신의 세계 타이틀을 기억합니다. 6경기를 남겨두고 20점 차이로 맥라렌의 싸움은 새로운 해밀턴 로즈버그입니다. 2명의 젊은 파일럿과 지배적인 자동차 팀은 중립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분열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7회 세계 챔피언이 당신에게 말할 때 어떤 자리도 양보하지 마세요. 아마 그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메르세데스를 지지하는 맥스 페르스타펜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레드불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긴 4회 세계 챔피언이 내년에 상대팀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맥스 페르스타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2026년에 메르세데스가 다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고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의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의 미래가 아직 모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메르세데스는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맥스는 말했습니다. 내년은 우리에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이지만 엔진 제조업체로 포뮬러 1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이었고 레드불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2014년처럼 새로운 지배가 있을까요?
말하기 어렵지만 메르세데스가 앞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상 강력했으며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스타펜 같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상대의 강점을 인정할 때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맥스는 팀에 충실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지길 바라지만 트랙에 나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맥스 페르스타펜은 지난 7월 크리스티안 호너가 떠난 후 로랑 메키가 이끄는 팀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네, 무언가가 바뀌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조스 페르스타펜 역시 팀에서 모두가 다시 웃고 있다고 메키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토토 울프는 며칠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음 규정 변경 시 다시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아는 드라이버로서 페르스타펜은 그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메르세데스가 새로운 차량 개발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2026년은 2014년처럼 메르세데스가 지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술 규정에 의해 추격자들이 더 많이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세데스가 정말로 다시 지배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맥스 페르스타펜에게 이 새로운 주기는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페라리 주식시장 폭락, 100% 전기 페라리, 크리스티안 호너의 페라리 가능성, 맥라렌의 2천만 달러 소송, 메르세데스를 칭찬한 맥스 페르스타펜의 발언 등 우리가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답변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고 포뮬러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 라스테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